즉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내가 합의를 한 것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사 합의를 진행했는데 즉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 합의는 보통 가해자의 요청으로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금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도 상당히 중요해서 이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금을 가해자가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형사 재판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이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즉 형을 보다 가벼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거나 집행유예로 선고될 것이 벌금형으로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 선고유예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감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감경 요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고죄라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냥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그냥 진행되지만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구태여 이제 처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종결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거나 굉장히 복잡한 사건 이런 경우에는 종결되는 일이 실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 합의는 합의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형사 과정에서 언급된 이 합의금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 지급, 합의금 지급은 민사상 채권 관계에 기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합의서에 기재된 그 약정에 근거해서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형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니까 합의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민사소송 거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상 채권 관계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행권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판결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만 우리가 채무자, 즉 여기서는 가해자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합의서만 작성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합의를 해서 언급된 그 합의금은 별개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잘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구체적 금액이 기재되어야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급 기한입니다. 언제까지 이 합의금을 줄 것인지 그리고 방법도 명확히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급 기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100점이죠.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가해자가 당장 돈이 없거나 합의금을 당장 전액을 지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분할로 이를 지급하겠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고 분할로 지급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합의서를 기초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재판 중이거나 여전히 항소심도 포함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우리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가해자가 여전히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즉 합의 미이행 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지한다는 것은 합의 효력 자체를 아예 철회나 번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입니다. 즉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내가 합의를 한 것인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합의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합의 의사는 철회하거나 번복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면 가해자는 나와 합의를 했다는 그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가해자는 신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하나 탈락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러한 압박을 통해서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라면서 합의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새롭게 짜여진 판에서는 합의금이 증액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했다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사실이 이제 법원에까지 통지가 되었다면 법원이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 증액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뭐 법령에서 규정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합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더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는 합의금 증액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에 따른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절차에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언제 줄 것인지 그 이행 시기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잡으면 그 사람이 합의라는 이익을 모두 얻고 나서 인사상 책임은 회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 이행 시기는 되도록 짧게 잡으시고 어떻게 합의금을 지급할 것인지 일종의 변제 계획이죠. 그런 것들도 물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이 합의라는 이익만 쏙 얻고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도 최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합의, 내가 합의서를 쓰기는 쓰는데 합의금이 들어와야만 나의 이 합의 효력이 그때부터 인정되는 것이야. 그러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한다거나 아니면 합의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한다거나 뭐 연대보증인, 뭐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가해자가 합의라는 이익만 쏙 얻고 재판까지 끝나버리면 우리는 이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신 뒤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표일지도 모르는 가해자의 합의금 약속은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 이런저런 고민을 진행하신 뒤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도 합의금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